달라진 세계에도 한 걸음씩 움직이면 당신의 자리는 있다. 철학자 김영석 선생과 디자이너 노라노 선생은 합창하듯 말했다. 100년을 살아보니 인생의 가장 큰 행복은 일하는 것이라고. 일하는 인간으로 우리의 말년은 해피엔딩이라고. 일터의 문장들. 죽을 때까지 일할 팔자라는 저주받은 운명에서 벗어나고 싶었던 나는 평생 일하는 게 가장 큰 덕이었다는 현자들의 말에 햇빛을 본 광부처럼 탄성을 질렀다. 그분들은 지금도 여전히 정해진 시간에 책상에 앉아 글을 쓰고 옷을 짓는다. 윤여정 선생에게 가장 좋은 연기는 돈이 궁할 때 나온다는 말 들었을 때는 쾌재를 불렀다. 돈을 벌어야 했기에 일을 했지만 그 일을 사랑하며 최선을 다하다 보면 언제 더 나은 나에 도달해 있더라는 믿을 만한 결말. 그렇게 변화하는 세계의 최전선에서 행복하게 오래 일하는 분들을 만나면 확인해지는 게 있다. 어떻게 살 것인가와 어떻게 일할 것인가는 다르지 않다는 것. 삶이 곧 일이며 일이 곧 삶인 사람은 행복하다. 나는 누구인가라는 큰 덩어리의 질문을 나는 무엇을 하는 사람인가로 바꾸면 보다 명료해진다. 어떻게 살 것인가 라는 삶의 철학은 어떻게 일할 것인가 라는 직업 철학으로 구체화된다. 당장 그리고 소박하게 시작하라. 김미경. 내가 날 구해가는 과정이 너무 기뻐서 커피 탈 때도 뛰어다녔다는 김미경. 위기 때마다 공부로 돌파한다는 성실한 국민 강사, 지식 유튜버 김미경에게서 일터의 문장들을 추출해보자. 그가 가장 많이 사용한 언어는 직거래와 나만의 시나리오였다. 인디펜던트 워커는 이름만 바꾼 프리랜서가 아니에요. 일단 디지털판 자체가 인디펜던트 워커와 페이지 잘 맞게 바뀌었어요. 최적화된 디지털 서비스 안에서 내가 일의 주도권을 쥐는 거죠. 중요한 건 무엇을 할 것인가와 어떻게 살고 싶은가가 일치되어야 자존감 있는 인디펜던트 워커가 된다는 거예요. 자기 가치를 실력으로 실현하려면 어떻게든 내가 잘하는 핵심 역량, 코어 콘텐츠를 발견하는 게 우선이죠. 내가 하면 나무가 다르다는 걸 믿어야 해요. 오프라 윈프리가 자신을 끌고 가는 그 힘을 좋아해요. 자기 삶을 실험하는데 거리낌이 없잖아요. 난관에 봉착할 때 즉각적으로 공부하고 실험해서 문제를 해결하는 건 기질인가요? 네, 전 그게 가장 재밌어요. 생존 공부. 나를 위해서 내가 일하는 게 생존 공부예요. 내가 나를 돕는 가장 확실한 방법이 공부예요. 당장 돈을 좀 못 버는 건 큰 문제가 아니에요. 자칫하면 내가 쓸모없는 인간이 된다는 게 더 무섭고 우울하죠. 규칙이 무너지고 혼돈이 가득 찬 지금이 기회다. 무섭다고 몸살릴 필요는 없다. 어차피 사는 것이다. 내 쓸모를 남에게 강요하면 안 된다. 나의 핵심 역량을 발견하고 한 걸음씩 몸으로 움직여서 달라진 세상과 협업해야 한다. 울고 있는 나를 도울 사람은 나밖에 없다. 내가 나를 돕는 가장 확실한 방법이 공부이다. 일상이 바뀌면 욕망이 바뀌고 욕망이 바뀌면 일상도 바뀐다. 트렌드 분석가 김용섭. 만나서 이득 본 사람들은 한국인 인맥 쌓기에 능한 분들입니다. 아는 사람끼리 술 마시고 밀어주는 문화는 비겁한 문화예요. 공정사회에 어긋납니다. 정이라고 우겨도 글로벌 스탠다드와 안 맞아요. 젊은 세대는 연장자 비위 안 맞추고 막말 안 들어도 되니 안 만나는 게 좋죠. 그동안 성희롱, 인격 비하를 비롯해서 막말하던 사람들이 얼마나 많았어요. 그들이 사악한 사람이었나? 아니에요. 사회가 그걸 용인했어요. 지금은 착해졌나? 룰이 바뀐 거죠. 청년들은 어디서든 스마트폰 녹음기를 켜잖아요. 근거가 남아서 안 한다는 건 나쁜 짓인 줄 안다는 거예요. 혼술하고 SNS에서 노는 건 그동안 만났을 때 불편함이 계속 있었다는 거죠. 비대면 문화가 갑자기 튀어나온 게 아니에요. 한국 사회에서는 한 살 많아도 왕노릇 하려고 해요. 나이 어리면, 여자면, 못생기면, 피부색이 다르면 함부로 해요. 나쁘다는 걸 알면 바뀌어야 해요. 인간은 사회적 진화가 숙명이라 뭉쳐 살고 섞여 사는 게 맞아요. 다만 과잉 컨택으로 나쁜 기억을 만들지 말자는 거죠.
나이로 통제하는 건 우리 문화가 아니에요. 학교를 군대로 조직해서 선배가 상사로 군림하는 건 일제강점기 문화죠. 장의유서는 분별이지 윗사람과 짝먹으러가 아닙니다. 조선시대에는 위아래로 10살은 친구였어요. 오성과 한음은 절친이지만 5살 차이예요. 친구는 나이와 무관하게 신뢰를 나누는 사이죠. 마음이 통하면 70대 노인과 20대 청년이 친구가 될 수도 있습니다. 펭수의 히트코드는 안티 꼰대예요. 면접관에게 큰소리치고 사장에게 반말도 불사하죠. 대면은 친밀하고 소셜은 친밀하지 않은가요? 아니죠. 처음부터 소셜로 만나 마음을 나눈 사람은 오프라인 친구보다 정서적으로 더 친밀해요. 옛날의 환경 위주로 지금 환경을 해석하면 안 돼요. 언컨택트는 오히려 상호 존중, 수평, 예에 기반한 만남을 촉구해요. 예의의 출발을 나이나 권력으로 두고 공경을 강제하는 분들이 오히려 상호작용, 재교육을 받아야 하는 거죠. 명절 때 친척들이 자꾸 결혼했냐, 취업했냐 물으면 피하잖아요. 반복적으로 감정을 상하게 하면 그 만남은 줄여나가는 게 맞아요. 언컨택트 사회는 단절이 아니라 연결될 타인을 좀 더 섬세하게 가리겠다는 거예요. 나쁜 경험을 줄이고 좋은 경험을 더 쌓겠다는 거죠. 중요한 건 만남의 선택권이에요. 만난다고 진정성이 확인될까요? 태도 문제는 사회 문제예요. 내 눈앞에 있고 없고로 분별 못해요. 선악과 진의의 행태는 온이냐 오프냐가 아니에요. 진짜는 그냥 진짜고 가짜는 가짜예요. 달라진 세상은 평등한 소울로 살아가는 세상이다. 70대 노인과 20대 청년이 친구가 되는 세상. 상호 존중과 예의에 기반한 적정 컨택트의 세상. 김용섭은 묻는다. 너는 과연 달라진 세상에서 살아갈 준비가 되어 있는가? 평등한 소울을 지녔는가? 실력도 인성도 투명하게 드러나는 온라인 실력 사회에서 생존할 준비가 되어 있는가? 사회를 변화시키는 건 권위자의 절대 명령이 아니라 느슨한 연대의 건강한 압박이라는 사실이 새삼스럽게 다가온다. 어떠셨나요? 인터뷰어 김지수 저자의 일터의 문장들이라는 책이었어요. 해냄 출판사에서 나왔고요. 장르 불문, 업계 최고의 18인에게 듣는 일과 성장, 변화의 인사이트 라고 적혀 있는데 저는 MKYU 학장님 김미경님과 트렌드 분석가 김용섭님의 글을 주로 발췌해서 읽었는데요. 좀 뒷편에는 정말 이제 예술가들, 그러니까 봉준호 감독, 뮤지션 장기하, 그리고 옥주현 씨 핑클이셨던 이런 인터뷰까지 다 있어요. 그리고 영국 소방대장님까지 되게 다양하죠. 근데 인터뷰라는 게 그렇듯이 딱히 그 직업에 관심이 없어도 한 사람에 대한 모습이 드러나게 되잖아요. 사소한 것까지. 그런 것에서 여러 가지 영감을 얻을 수 있고 어떻게 보면 누군가에 대해 안다고 할 때 알아가야 하고 막 시간을 많이 써야 하고 밥도 같이 먹어야 하고 이런 것들에 비하면 인터뷰 하나로 누군가에 대해 조금이라도 알게 된다는 건 정말 대단한 것 같아요. 그래서 저도 어렸을 때부터 잡지 볼 때 한두 바닥씩 누군가에 대해서 인터뷰가 실려있는 게 있잖아요. 내가 딱히 관심이 있었던 사람이 아니더라도 그냥 읽었어요. 되게 흥미로워지고 되게 재미있는 것도 기억이 나고요. 어떤 뮤지션인지 기억이 안 나는데 굉장히 제가 어렸을 때 읽었던 인터뷰인데 뭔가 되게 허세 이런 게 되게 심했어요. 신비주의 이런 연예계 이런 곳에 어떤 뮤지션의 최고로 좋아하는 음식이 라면 이렇게 적혀 있었던 거예요. 아직도 기억이 나요. 너무너무 신선해서. 요즘 트렌드는 다 되게 친근하게 다가가고 이런 거라서 그런 게 되게 흔하겠지만 어린 마음에 그때는 우와 이런 인스턴트 식품을 내가 제일 좋아하면 정말로 좋아한다고 말해도 되는구나 이런 걸 깨닫기도 하게 된 것 같아요. 전 좀 직업에 관련해서 읽었잖아요. 그리고 언택트 시대에 뭐가 변했는지. 제가 예전에 송계령 빅데이터 분석가님의 책을 리뷰했잖아요. 여기서도 그분의 인터뷰가 실려있는데 아마 한국에서 회사 다녀보신 분들은 다 알 거예요. 그러니까 실무는 거의 좀 신입이나 좀 그 다음 직급
그 다음 직급 이렇게 하다가 어느 순간 30대 후반, 40대 이렇게 되면 관리자라는 명칭으로 실무를 안 하고 뭔가 좀 그냥 관리만 하게 되는, 그래서 좀 실무에 대한 감도 잃게 되고 이런 경우가 많았잖아요. 지금 어떤지 모르겠어요. 그래서 송계령님 인터뷰 부분에 이게 너무 와닿았어요. 코로나가 터지고 나서 그분들이 어떻게 느꼈는지 한번 읽어볼게요. 직원들 체급만 하던 관리자는 당황합니다. 진짜 내가 하는 일이 뭐지? 내 일이 필요한 일이었던가? 사회와 조직의 보탬이 되는 일이었나? 내 일의 근본이 무엇인가? 과거의 직업의 의미는 효율적인 분업이었어요. 누군가가 쟁기를 만들면 누군가는 빵을 굽는 식이죠. 지금 직업의 이슈는 소명이에요. 모든 사람에게 소명이 요구돼요. 이젠 서로 강하게 묻고 있어요. 저널리스트는 사회의 공기 역할을 하고 있나? 공무원은 공동체의 헌신을 다하고 있나? 이게 진짜 양날의 검 같은 문장들인 것 같아요. 내가 내 직급과 내 직업에 맞는 내 일에 정말 열심히 하고 잘하고 있다면 뿌듯한, 나를 뿌듯하게 만드는 그런 문장이 되겠지만, 앞서 얘기했던 어느 순간 그냥 사회가 용인해서 그냥 관리자라는 명칭으로 일을 좀 설렁설렁 그닥 예전보다 일을 열심히 하지 않고 돈도 더 많이 받고, 그리고 나이가 있고, 그리고 오래 다녔으니까 자연스레 이제 아랫사람들에게 존경과 이런 것만 요구하고 있었던 사람이라면 진짜 공포스러울 것 같아요. 코로나 이후로. 본인들 윗세대에서는 그렇게 사라졌잖아요. 그렇게 살다가 이제 은퇴까지 하고 그런 게 용인이 됐는데 지금은 그게 안 되는 거예요. 진짜 어떻게 보면 이분들도 피해자라고 할까요? 좀 안주하는 삶을 살았던 사람이라면 이번에 코로나 이후로 정말 많은 충격이 있었을 것 같아요. 그래서 정말 저도 느끼는 게 항상 직급이나 어느 회사 이런 건 진짜 하나도 안 중요하다. 뭐 좀 중요하긴 하겠지만, 왜냐면 이름으로 싫어도 버텨서 다니는 사람이 있긴 하거든요. 저도 그런 사람 봤어요. 대신 내가 어떤 직업을 가지고 있다면 그거에 대한 스스로 창피하지 않을 만큼의 실력은 항상 갖추고, 그리고 참 모든 직업이 그렇겠지만 항상 업데이트가 되잖아요. 그래서 김미경 선생님이 진짜 대단하신 게 어쩜 이렇게 열정적으로 살아갈 수가 있지? 저는 직업을 몇 번 바꿨는데 그 이유 중에 하나가, 그러니까 보통은 사람 때문에 때려치고 같은 직군의 다른 회사로 옮겼는데 그 직업 자체를 바꾸게 됐던 경우는 공부하기 싫어서거든요. 너무 한심하죠. 20대였는데. 그러다 이제 깨달았죠. 공부를 안 해야 되는 직업은 드물다. 뭐 있겠지만 내 인생엔 없을 것이다 라는 걸 드디어 인정하게 됐고, 이 인터뷰에서 짧게 나와있던 내가 나를 구해가는 과정이 너무 기뻐서 커피 탈 때도 뛰어다녔다는 김미경. 이 문장 하나가 얼마나 열정적이고 일로서 자기 자신을 사랑할 수 있는 사람인지, 이 존재감이라는 걸 찾기 위해 얼마나 노력하고, 정말 참 뜨거운 분이다, 뜨거운 사람이다 이런 생각이 들어서 저도 열심히 살아야겠다 이런 생각이 들었어요. 그리고 또 세상의 모든 일이 어떻게 보면 창작하는 거잖아요. 뭐 장사도 어떻게 보면 뭐 물건을 내가 만들어내는 거고, 요리 같은 것도 그렇고 손님들이 맛있게 먹으실 때 기분이 좋잖아요. 그 장기하 씨 인터뷰에 잠깐 나와 있는데, 네, 저는 사랑받고 싶은 사람이에요. 창작하는 사람은 대단한 예술혼을 지닌 사람이 아니라 사실 더 사랑받고 싶은 사람이에요. 순수 미술하는 사람도 마찬가지죠. 난 사람들이 관심 안 가져도 상관없어 라고 하는 분들을 저는 믿어요. 하지만 의심합니다. 이거 정말 와닿았어요. 세상에 단 한 사람이라도 누군가 나를 지지해주고 믿어주고 있다는 게 있으면 사라지잖아요. 어떻게 보면 창작하는 사람들, 그러니까 더 열심히 창작하고 더 많이 도전하고 이런 분들은 장기하 씨가 말한 것처럼 사실 더 사랑받고 싶은 사람, 그러니까 이게 막 인정 욕구에 매달려서 인생을 희생시키고 이런 게 아니라
내가 잘하고 내가 좋아하는 것들로 사랑받는 기분, 그런 거에 대한 묘미를 알고 그게 어떻게 보면 인생의 행복이라는 것도 알고 그냥 잘 살고 계신 분들이구나 이런 생각이 들었어요. 그리고 장기하 씨 같은 뮤지션 정도면 정말 성공한 거잖아요. 근데도 BTS나 아미가 부럽진 않지만 고백하자면 저보다 조금이라도 잘 나가는 사람은 다 부러워요. 제가 행복해질 수 있는 길을 찾았다고는 해도 한눈 팔면 역시나 또 부러워져요. 저는 망했고 저는 가망 없고 저는 실패한 것 같은 기분에 휩싸이는걸요. 와, 이런 고백이 되게 쉽지 않았을 텐데, 왜냐면 보통은 저는 저의 라이벌은 only 저뿐입니다. 그래서 남을 신경 쓰지 않아요. 이런 대답이 약간 좀 거의 정형화돼 있잖아요. 뭐 그게 맞기도 하지만요, 진짜로. 근데 사실 그렇게 되기 정말 힘들잖아요. 어떻게 보면 장기하 씨가 인터뷰에서 말한 내용이 대부분의 사람들이 순간이라도 가지는 감정이 아닌가 싶고, 이렇게 솔직한 것이 장기하 씨의 매력이구나 이런 생각도 들었어요. 참 인터뷰들 하나하나 다 읽다 보면 모든 사람들을 다 좀 좋아하게 되는 것 같아요. 그만큼 인터뷰를 직접 하신 이 일터의 문장들 작가님인 김지수 님이 정말 잘하셨고, 그리고 또 마음을 열게 하는 힘이 있어서 그렇지 않았나 이런 생각도 들고, 남녀노소 누구에게나 추천하는 책이에요. 그럼 오늘도 들어주셔서 감사합니다.